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의 새소리는 음악의 선율과 같이 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요. 두 수구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뒤흔들고 있죠. 더욱더 기가 막히고 철학적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은 진보진영 내부의 수구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을 통한 조국의 차기 대권에 대한 언급부터 그죠. 예도가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서 강의를 해왔고, 윤석열이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대통령으로 계속 정치 논평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댓글을 한 번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도TV는 서양 철학을 강의하는 그런 채널이잖아, 그죠? 그래서 순수하게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현실 정치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예도 선생님까지 이 더러운 현실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논평을 하시게 되면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정말 좌절스럽다. 순수하게 철학 강의를 하시는 분으로 남아달라, 뭐 이런 뜻인 거야. 최근의 영상들에도 이런 댓글들이 한 번씩 보일 거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정치판이 개판이죠, 그죠? 진보 보수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전 세계적 상황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이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보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정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한계야. 그러나 진보의 정신을 공유한 그런 대통령들은 많았죠. 그죠?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는 김영삼 이후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때까지가 보수이면서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나 그 이후 노무현 정신을 팔아서 문재인을 옹립할 때부터 대한민국엔 진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수는 없었고, 김영삼 이후로 이자들은 계속해서 공산당을 팔면서 장사질을 해왔고, 진화돼서 오늘날 전환길이가 이제 이걸 물려받은 거야. 정말 코미디죠, 그죠? 그리고 노무현을 팔아서 장사하는 문재인 패밀리의 수구 집단이 진보 진영에 생긴 거야. 이걸 딱 그림을 보고 나서 예도가 정말 존재의 숲에서, 그죠?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죠? 수십 편의 강의를 통하여 예도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양쪽 수구 집단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김대중 이후에 국가 전체를 보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보고 하부 구조, 경제의 물질적 조건과 상부 구조를 통합해 가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고 있고, 양쪽 수구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다 이거야. 응? 예도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팔아서, 노무현을 팔아서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이가, 그죠? 다시 이재명 시대에 기어 들어와서 정치무당 김어준을 통하여 작용하게 되면 이건 100% 섭정이 된다. 그림이 보이더라고. 철학하면 여러분, 이 사회적 구조, 역사의식, 시대정신 이런 것들이 보여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는 뒤로 간다. 그래서 결단하게 된 거예요. 다시 문재인의 어떤 그 문파 정치가 이재명 시대에 나타나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게 되면 나라는 골로 간다. 확신했죠. 이 집단은 전환길에 국힘 못지않게, 그죠? 내란 세력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해악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노무현을 팔아서 장사하는 문파 정치인들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이 자들의 특징은 감성팔이, 그리고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를 종교화시켰고, 또한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운동권 세력들이 많고, 그 정신은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 정치를 사법망에 걸어놓는 수준이야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런데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 자들이 하느냐, 그게 문제죠.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데 입법이 제대로 되고 있나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부에서 이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 어떤 개혁 정신이 없는 것처럼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그죠?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왔는데, 여러분 봐봐. 정청래의 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개혁 의지가 있어. 어느 쪽이야? 6개월 지나오면서 봤잖아.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물을 타서 이재명 정부를 흔든 게 김어준이야, 여러분. 조국을 업어서 문파 정치를 다시 영속화시키려는,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더러운 힘이, 그죠? 계속 작동하고 있죠, 지금도. 선거철이 되니까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양정철, 이런 새끼들이 한 번씩 언론에 비치는 거예요. 정청래의 민주당,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이 자들의 목소리는
그 악을 파는 거기에 가 있고 국민들의 삶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이 자들의 특징을 잘 봐. 거기에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가장 더럽게 작동하는 것은 이 집단의 세력을 이데올로기로 잘 덮어주는 유시민, 박구용 같은 이런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유시민. 얼마 전에 평산책방 TV에 가서 자기는 딴지 일보와 그죠? 싱크로율이 뭐 90%라는 동 정신 빠진 개소리를 했죠. 얘도가 말한 대로 다 되잖아, 여러분. 이런 집단이에요. 자기들의 사익을 챙기고 노무현을 팔아서 지금까지 진보 진영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 게 여러분 민주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진보 진영의 역적입니다, 여러분. 시대정신, 역사의식, 시대정신을 보려 그러면 세계적 상황 안에서 그저 돌아가는 정치판을 봐야 됩니다. 그건 철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온 이 정치 철학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게 대한민국 안에만 갇혀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유시민은 이 수준도 안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수준도 안 되고 단지 노무현을 팔아서 기득권을 챙기고 문재인 패밀리를 형성한 수구 중에 수구야, 여러분. 그러니까 김어준을 통하여 형성된 문재인 패밀리, 여기에 탁현민, 그리고 박구영, 조국, 정청래, 이 꼬봉 새끼죠, 그죠? 그리고 유시민, 이 유시민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의 시민들의 시선을 가리고 가스라이팅 해오면서 모든 시민의 눈을 노무현에 가두어 놓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래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정말 해악스러운 존재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것들을 말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국힘을 팔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수준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저런 내란 세력,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가 보여준 그죠? 악하다고 할 정도로 정치에 있어서는 무능했던 이런 자들,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국민의 정신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빛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또 자기들이 나서서 영웅놀이를 하는 이런 놈들인 거예요. 이번에 내란을 통과하면서 국민이 힘들게 일구어 놓은 이 빛의 혁명의 정신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죠? 장사질을 하면서 그 악을 계속해서 팔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공산당을 지금도 팔고 있고 한쪽은 노무현을 팔아서 기득권을 챙긴 집단, 양쪽 수구 세력, 진보, 아이고 대한민국 그 정치적 상황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 쪽에 있는 자들을 극좌라 그러잖아. 극좌, 아이고 극좌가 아니라 수구 세력입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보수라는 자들은 사대주의에 갇혀서, 그죠? 주체성 없이, 자기 철학 없이 공산당을 팔아왔고, 진보라고 하는 자들은 노무현 이후부터 노무현 정신을 팔지만 결국 정치의 종교화를 통하여 무능력하고 감성팔이나 하고, 그리고 그 악인 저 검찰 새끼들을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갇혀서, 그죠? 정치를 퇴보시켰죠. 국가 전체는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죠.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같이 보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정치, 그죠? 김대중 대통령, 토대를 확실하게 놨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여기에 역할을 하고, 그 이후로 정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위대함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지, 노무현 이후에 진보 진영의 문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 소새끼가 웃을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보수도 없었고 노무현 이후로 진보의 정신도 없어. 노무현 8.1을 통하여 기득권을 챙긴 문재인 패밀리,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면서 다시 진보의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진보 진영 안에 수구 세력인 이 정치무당 김어준을 통하여, 그죠? 문파 정치가 다시 복귀하는. 그래서 뒤에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면서 갈라치기 하지 말라라고 입을 막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병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얘도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진보 보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는 무의미해질 거라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하여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함께 보면서 이 둘의 구조에 의하여 변화되어가는 그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살아있는 그 정신이 바로 진보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대한민국 안에서의 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 깨어있는 시민이 함께 나아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을 잇는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재명과 함께 나아가는
이 정치, 그죠? 이게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인 거야, 여러분. 두 수구 세력은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르주아의 적자적 계급에 머물러서, 마르크스적으로, 그죠? 머물러서 역사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응시행 레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예도가 예언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김어준의 파워는 막강하고, 그죠? 뭔가 문파 정치를 다시 살려서 해보려고 하지만 시대 정신과 새로운 역사 의식은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해결적으로 역사는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시대 정신과 역사의 의식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계속 노무현 8.1을 통하여 이미지 정치, 종교 정치, 그리고 기득권 정치,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서 현실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념비적 역사에 갇혀서 살아가느냐.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 두 번째 작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역사, 그죠? 역사가 얼마나 현실을 왜곡시키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를 과거로 후퇴하게 만드는 이런 기호들,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제 문재인의 이름을 들먹이고 뉴스 공장의 이름을 들먹이게 되면은 앞으로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구태의 기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장악된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 속아 웃을 일이에요. 유시민 같은 새끼들, 그죠? 정청래가 그랬잖아. 딴지 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다. 유시민이는 뭐라 그래? 딴지 일보는 자기가 싱크로율이 90%까지 간대. 미친 새끼들이죠, 그죠? 이런 구태, 수구 세력, 이런 새끼들이 무슨 진보야? 겨우 파는 게, 초등학생도 비판하는 게 국힘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 내란 세력, 그죠? 이 자들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윤석열을 팔아서 계속 장사질을 하는 이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눈을 딱 하나로 가둬놓은 거예요. 촛불혁명 때는 박근혜를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제 빛의 혁명이 지나면서는 뭐야? 윤석열을, 내란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당연하죠. 지금 내란 세력을 몰아내려는 의지가 정청래한테 있나 모르겠어. 내란 재판부도 뭐야? 로펌에 알아본다 그러잖아.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이 수구 집단들, 정치를 검찰 개혁에 가둬놓은 정신병자 새끼들, 국가 전체의 발전은 보지 못하고, 그죠?
특정 주제에 민주주의의 시민권을 가둬놓은 정신병자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은 남겠죠, 그죠? 김대중 정신도 남아있고. 그러나 이 새끼들이 팔아먹는 노무현 정신은 뭐예요? 살아있는 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문파 정치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악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 진보 진영의 수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 더러운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미래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역사를 기념비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기만 하면 민주주의 사회가 온다라고 하는, 그죠? 그러나 국민의 현실의 삶에는 눈 감고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만 챙기는 사익 집단의 그 뱀 같은 혀에 계속 속을 것인지, 아니면 깨어서, 그죠? 현실을 보고 이데올로기의 장을 건너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이 무능력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카르텔이 되어서 진보 진영의 시민들의 눈을 종교화시켜서 특정 정치인을 빨게 하는 이런 구태 정치,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이제 구시대적 응시행 레짐이 될 겁니다. 뉴스 공장. 여러분들 이 문파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 보면은 정말 좀비 같죠, 그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집단들의 모임. 그리고 댓글 수준을 보면 내가 없는. 그리고 이들은 전환기를 또 비판해. 자기들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이 수구 세력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이제 끝내야 되겠죠. 이런 더러운 정치, 사익 집단, 싱크로율이 90%라고. 유심히 정신 빠진 새끼. 이제 구태가 됩니다, 여러분. 노무현, 이 자들이 파는 노무현 역시 구태가 될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노무현은,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은 계속 계승되겠지만, 이 새끼들이 팔아쳐먹는 노무현 역시도 시대에 뒤떨어진 기호가 될 거다. 역사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들이 파는 기념비에 가서 절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깨고 나와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냐. 이제 앞으로 이 싸움이겠죠, 그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고, 그죠? 원래 국민이 주인인데 진보 진영에 이런 미친 새끼들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보루가 유시민이잖아. 이 유시민을 얘도가 제대로 저격했잖아, 그죠? 이런 새끼가 말하는 그 뱀 같은 이데올로기는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응? 그래서 상황 노릇하는 기득권의 그 배부름에 갇혀서, 그죠?
새로운 시대를 못 보는 이 구태, 마지막 포로인 이 유시민. 그러나 들어가 보면 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파는 게 노무현이야, 여러분. 참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